네, 2021년 4월 21일 안전 세미나 및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안전 세미나는 주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이 하나 혹은 두 개가 배치되어 있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안전 세미나 및 간담회의 순서 진행을 알려드릴 민원과 이지영 실무관입니다. 네, 먼저 금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페더럴웨이 경찰국,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 협회,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 한인회, 시애틀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시애틀시 사회복지과, 한인생활상담소,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페더럴웨이 경찰국장 앤디 황과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 협회 이사인 이승영 변호사의 강의가 있으며 질의답에 이어 오찬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행사 진행에 앞서 권원직 주 시애틀 총영사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영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안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애틀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페더럴웨이 한인회 외에도 대한부인회, 상공회의소, 한인생활상담소, 창발 등 여러 단체에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별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별적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에 제약이 많이 있고 또한 몸과 마음으로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을 받아들인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민자로서 우리들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미국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동포 사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인 사회에 대해서 관심과 연대를 표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킹카운티 의회, 페더럴웨이 시, 그리고 타코마시가 혐오 문제 발생을 규탄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선언문, 즉 프로클러메이션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저께 월요일날 리누드 시장님과도 오찬을 했었는데 리누드 시장님과 시의원들도 동일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리누드 씨가 이미 만들어 있던 그 유튜브 영상 메시지를 저희 총영사관에도 공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 단체들이 아시안계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 바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한인 사회가 주도적으로, 때로는 아시안계 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미국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더 통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기여하는 것이 우리 한인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 미국에서 혐오 범죄는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들이 저희들에게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그리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안전 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계로서는 최초로 경찰국장님이 되신 앤디 황 국장님과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한인변호사협회 이사님이신 이승영 변호사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페더럴웨이시의 경찰국장을 맡고 계신 앤디 황 경찰국장의 인종 혐오 범죄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예방법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앤디 황 경찰국장은 31년 이상 법 집행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부서 내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황 국장은 23년 동안 순찰 작전 및 범죄 수사 임무를 맡은 지휘 및 감독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앤디 황 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첫째로는 Counsel General 관 님이 우리를 저랑 셰럴리 변호사님을 이렇게 우리를 인비테이션 해서 Korean 커뮤니티한테 그 인포메이션 좀 쉐어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총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사건이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FBI랑 우리 서장들이 만나서 컨퍼런스 그런 거 하면 domestic terrorism 염려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미국 나라가 지금 디바이드 됐고요. 어느 extremist 그룹들은 they believe they're in civil war.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날 건데 어떻게 하면 하는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나? 첫째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나? 만약에 총사건이 나면은 active shooter or mass shooting 사건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최고 그 살할 염려가 최고 좋은가 그런 거를 제가 인포메이션을 좀 쉐어하고요. 그리고 hate crime 동양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당할 염려를 좀 줄일 수가 있나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킹 카운티에서 hate crime statistic 인포메이션을 제가 좀 쉐어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경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일이 33년 했고요. 페드로의 경찰서에서는 25년 했고 올림피아 경찰서에서 한 8년 반 했고 지금 제가 서장 제가 한 7년 좀 넘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은 conversation 한국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려운 말 쓰면은 조금 모르는 말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많이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데 한국분을 결혼해가지고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예, 지금 애 두 키면서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좀 이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2 weeks 동안 mass shooting 사건을 제가 다 그 리코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 2-week mass shooting이라는 사건의 definition은 미국에서 4사람이 총 맞으면 4사람 넘게 4사람보다 더 많으면
That's mass shooting. 그게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3월 16일 날에 Springfield, Missouri에서 5명이 총 맞아 죽었고요. March 16, 똑같은 날에 Atlanta, Georgia, suburban Atlanta area에서 8명이 총 맞아 죽었고요. 6사람이 동양 사람이었고 저가 알기로는 4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날에 3월 17일 날에 Stockton, California 5명이 저기 injured 됐고 3월 18일 Grisham, Oregon 4사람이 총 맞았고 March 20th Houston, Texas, Dallas, Texas, Philadelphia, Pennsylvania, Boulder, Colorado에서 10명 죽었죠. grocery store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March 26, Chicago, Illinois에서 8명이 총 맞았고요. March 27, Virginia Beach, Virginia 10명이 총 맞았고요. 3월 31일 날 District of Columbia 5사람이 총 맞았고요. March 31st, Orange, California 4사람이 총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뉴욕에서 grocery store에서 3사람이 총 맞았고 그 전 날에도 있고 이게 계속 나가는 게 총사건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요. 그래서 굉장히 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코비드, 포스트 코비드 때문에 그 프로테스트, 데몬스트레이션도 있었고 social injustice protest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총을 사는 거예요. 3월 달에 사람들이 미국에서 총 사는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every month 기록을 깨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4 million background 체크를 했습니다. 누가 총을 산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background 4 million 할 때 그 background에 총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총 5개들 살 수 있고 2개들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총을 restriction을 만들까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current administration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총을 많이 사니까 총이 더 생길수록 범인들이 훔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총을 사면 또 safe에다 lockup을 안 합니다. 그 safe 사는 게 뭐 1,000불 들을 수도 있고 뭐 몇백 불 들으니까 총은 사는데 또 it's not locked up.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뭐 티네이저들이 엄마 아빠 총 있으니까 자살하는 것도 더 많고 실수로 실수 사건도 지금 우리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더 많아질수록 총 사건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미국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나라가 굉장히 디바이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화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화나거나 resentment 그리고 mental health issue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assault rifle 소총 그런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이런 총으로 제가 지금 낀 총으로 맞으면 살해 점유가 훨씬 많습니다. average로 statistically 7사람이 총 맞으면 1사람이 죽어요. statistically 이런 총으로 맞으면 살해 점유가 높은데 military grade assault rifle는 223 caliber 보통이거든요. 그게 1초에 2,500 square feet travel 1초에 이런 총은 보통 1,000 feet 그러니까 bullet이 얼마나 더 빠른가 사람이 맞으면 injury가 10배 더 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it's a lot more powerful. 그러니까 그런 총도 있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법 바꾸는 게 쉽지가 않고 앞으로는 저 생각으로는 법이 좀 점점 계속 바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사건이 더 나고 사람들이 더 죽어야지 미국 사람들이 미국 팬년이 바뀌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사건 나는 거 일주일에 나는 거 한국에서는 뭐 10년도 넘을 거예요. 그죠? 총사건으로. 그러니까 그 총사건이 완전히 틀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총사건이 더 많을 거니까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하면 준비가 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사람들 나는 부자 동네 사니까 괜찮다. 뭐 나는 여기 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 커뮤니티 가도 다 총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총사건 날 수 있어요. 이런 총사건 나는데 보면은 다 가난한 동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시애틀에서 사나 뭐 벨뷰에 사나 페저웨이 사나 총사건 이런 mass shooting 사건은 chance가 statistically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건이 얼마나 올라갔나 2021년도에 즉 2달 동안 107 mass shootings 122명이 죽었고 325명 지금 4월달까지 가면 얼마나 더 높겠어요. 그죠? 더블 됐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 611 mass shootings 13명이 죽었고 2,500명 넘게 총으로 다쳤고요.
2019년에 보면 470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 죽은 것도 보면은 less. 그러니까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는 47%, unprecedented numbers. 지금 사람 미국에서 총 맞아 죽고 살인 사건이 옛날에 사실로 미국에서 1980년도, 90년대가 최고 미국이 위험할 때였어요. 그때 왜 최고 위험했냐면 마약, 크랙 코케인 때문에 찾길 스트리트 레벨에서 살인 사건, 뭐 드러그 딜 그게 최고 높았어요. 미국 히스토리에서. 그렇지만 지금 작년 번호 보면은 19,000 사람 넘게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We're catching up. 그래서 저 생각은 제가 지금 forecasting 하는 거는 이 번호가 계속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총을 더 사고 그리고 매일마다 뉴스 보면은 총 사건, 사람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하면은 미국에서는 총을 사람들이 더 사요. So it's a cycle. It's a problem. 제가 얘기한 대로 murder rate가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30% 올랐습니다. That's kind of like a record increase in one year. 그래서 19,500사람이 넘게 죽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대로 domestic terrorism. extremist 그런 사람들이 이 Northwest, Seattle, Puget Sound 살고 있으니까 언제 그런 사건 터질까 봐 최고 FBI에서 불안한 게 domestic terrorism. Timothy McVeigh 기억나죠? 오클라호마. That's a domestic terrorist. 그러니까 government building 폭탄 터뜨린 거 그런 사건이 더 생긴다고 우리가 지금 law enforcement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보통 everyday in King County에 총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총 쏘고 총 맞고 보통 그런 사건 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다 받으니까 every night there's a shooting. 누가 죽기 전에 아니면 총 몇 사람 맞기 전에 뉴스에 안 뜹니다. 그렇지만 active shooter, mass shooting 뭐가 틀리냐면 이런 총 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최고 많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They want to kill as many people as they possibly can. Active shooter. 그러니까 ongoing shooting.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이거를 준비할 수 있나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나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해요. 만약에 총소리 나면은 you can't black out. 이거 총소리 같다. You have to act on that.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 믿음을 믿고 that feeling, trust that gut feeling and respond. 그 1초, 2초 사이로 사람이 살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Don't be in denial. Okay? Ongoing gunfire. 그리고 이 active shooter, mass shooting 이런 사건을 FBI에서 research 해보면 이런 거를 배우게 됐어요. active shooter, mass shooting 하기 전에 10% 범인들은 family member를 먼저 죽였어요. 그러니까 family member에서 사건 나고 이제 now they're going to kill other people. 그 다음에 56%는 경찰 오기 전에 아니면 경찰 온 다음에 범인이 그냥 자살을 해요. They're not going to be 그러니까 이런 active shooter 많은 케이스들은 they're not going to jail. They're going to die.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쏴 죽이든지. 그리고 거진 다 남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뭐가 지금 틀려지냐면 제가 지금 경찰 3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 범인 총사건이 굉장히 늘었어요, 요새. 보통 옛날에는 다 남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는 총사건 나면은 여자. 그리고 domestic violence 사건이 많이 나요. 총사건이 또 항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family issue로 총사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총이 집에 있다고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한 70% 총사건 그런 거는 family issue 그런 거고 아니면 자살 family 그러니까 총 30% 범인 할 때 쏠 때도 있어요. 근데 70%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을 만약에 살 거면 잘 그 계산을 하세요. 항상 총 있다고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총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은 사고 날 염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이 나면 딱 한 사람이에요. 근데 1.3%는 범인이 한 사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like Columbine shooting, 두 학생이 슈팅 했잖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Usually one. 근데 경찰이 이런 콜 받을 때는 보통 2 or 3 suspect이 항상 떠요. 왜냐면 범인이 빨리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911 전화하면 그 call receiver들이 information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 computer aided dispatch. 그러면 항상 dispatcher들이 there's maybe 2 suspect, 3 suspect. 그러니까 이런 거 사건 났을 때도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할 건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이 respond 할 때 범인이 description 그런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총소리 듣고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범인이 저기 있다. 그런 인포메이션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뛰어나오고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 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근데 보통 한 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나면은 보통 5분 안에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2분 안으로 해결되는 케이스가 또 많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이 나면 경찰 오기 전에 벌써 거진다 해결된 염려가 훨씬 높아요. 범인이 자살했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이 최고 빨리 와도 가까우면 뭐 5 minutes 그렇게 오는데 굉장히 많이 그동안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경찰을 바라면 안 되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family member한테 전화해도 안 되고 911 isn't going to save you. Okay? 개인 직접 you have to save yourself. 어떻게 you have to work as a team to save as many as you can.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디서 사건이 언제 날지 몰라요. 옛날에는 항상 학교였고 그 다음에 it was a shopping mall. 지금은 it can be a supermarket, it could be churches, government buildings, 일하는 데서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모여서 entertainment 그런 데서 사건이 나니까 지금은 이 범인들이 evolve 해가지고 항상 이런 데서 이런 사건이 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It can be anywhere. Okay?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problem 있는 게 경찰이 우리가 볼 때는 we have solutions 근데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솔루션은 너무나 비싼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 crime issue, gun 사건이 mental health issue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family가 해결을 못해서 우리한테 전화해요. 그러니까 family도 겁나는 거예요. 그죠? 막 방맹이 가지고 집안에서 돌아다니고 칼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할 거예요? 끝에 가서는 경찰한테 전화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end result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들이 advocate 하는 거는 이 mental health system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family도 protect하고 경찰이 범인을 총 쏴서 죽일 염려도 그런 situation을 줄이려면 take care of the mental health. Get them off the streets. 그리고 homeless 그런 사람들 보면 mental health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drug addiction. 거기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에서 drug addiction 있는 사람들이 property crime 이슈 같은 게 너무나 지금 많아요. 그리고 킹 카운티에서는 지금 그런 케이스들 prosecute 하지도 않아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violent crime, 총사건 그런 거 prosecution도 지금 못해요.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뭐 somebody breaks into your home, your commercial building, months, maybe years 계속 그냥 release하고 court date set 안 하고 범인들이 the repeat offenders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drug addiction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감옥살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hospital lockup 그런 데 가서 트리트먼트를 하든지 그런 사람들 10%만 줄여도 우리 커뮤니티들이 훨씬 더 safe해요 지금. 지금 킹 카운티에서는 이런 crime issue it's almost out of control. 제가 봐서는 경찰 쪽에 봐서는 we have a solution. 근데 it's going to be too costly. Just can't do it. 그래서 뭐 treatment plan에다가 뭐 few more $1 million 던지고 뭐 mental health 뭐 20 more million. It's not even close. It's a drop in the bucket. 근데 그 이슈만 고쳐도 our communities be a lot safer.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서 또 총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죠? Mass shooting 그런 사건. A lot of times it's mental health issue. 알고 보면은 warning이 충분히 있었어요. He shouldn't be out in our society, but he is. 그래서 그렇게 되고. Okay, so 총소리가 갑자기 났어요. What do you do? Okay, now you got to make a decision. 그죠? 지금 잠깐 사이에. 이 훈련 받는 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nationwide, 미국 전체에서 이런 총사건이 너무나 많으니까 this is FBI's version of run, hide, fight. 뛰어 도망가든지 못 도망가면 숨든지 아니면 끝에 가서는 싸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만약에 총소리가 나는데 조금 distance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기회 있으면 walk quickly 아니면 뛰든지 run away. 그때 don't even call 911, don't call family. 본인이 you have to save yourself.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세요. 만약에 애들이 학교 다녀도 어느 정도 나이 되면 just run. 학교에서 총사건 나서 저쪽에서 총사건이 들린다 그러면 run. Get away from the school, get away from the, just go as far as you can. 계속 그냥 just go far. 그 다음에 진짜로 안전하다 그때는 you can call the police or you can call your family. 그렇지만 in that moment, don't worry about calling anyone. Just save yourself.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트니스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최고 중요한 거는 mental preparation. 내가 이런 사건이 나면 어디 빌딩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엑셋이 어디 있지? 비행기 타면 항상 체크하잖아. 어디가 엑셋이 있나? 비행기에서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엑셋 같은 거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저기 왔어도 사실은 이런 빌딩도 타겟이에요. government 빌딩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엑셋이 어디 있나? 무슨 사건 나면 도망갈 수 있나? 만약에 못 도망가면 오케이, 이 방을 어떻게 우리가 secure 할 건가? 그런 거를 미리 플래닝을 하세요. constantly plan. 그리고 like 운전하고 할 때 텍스팅하고 뭐 전화나 누구랑 얘기하면 your attention is diverted. 무슨 grocery shopping 할 때도 누구랑 전화 통하든지 텍스팅하고 범인들이 그런 걸 봅니다. You become an easier target. 그러니까 항상 surround, pay attention을 하면 교통사고 날 염려도 줄고 누가 crime victim 될 염려도 줄고 항상 mental preparation이 최고 중요해요. 그죠? You don't want to black out. panic 하면은 that's the worst thing. 그러니까 그리고 뭐 빌딩 같은 데서 이랬으면 fire alarm 같은 거 폴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그 active shooter 그런 사람들은 최고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만약에 문이 잠겼는데 못 열면은 뭐 총 몇 번 쏘고선 문이 안 열리면 they're gonna move on. 왜냐하면 너무나 they know police are coming. He wants to kill as many people as he can. 그러니까 basically just run away, don't pull the fire alarm. 그리고 panic해서 don't scream. 총소리 나도 don't scream. Okay? Just stay calm as you can. 그리고 숨을 때는 만약에 숨는다 하면은 어디서 총소리 확실히 나는지 모르고 범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몇 명이 범인인지도 모르고 범인이 사람들 뛰어나오는 걸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계산하세요. 항상 도망간다고 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don't run to the 범인. Don't get yourself killed.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는데 총소리가 계속 나고라면 가깝다 그러면 maybe it's better to hide.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hide 하면 how do you secure that door? 문을 잠글 수 있으면 잠그고 furniture, anything, 뭐 나무떼기, anything you can 문을 못 열게. 그리고 바로 문 뒤에 서 있지 마세요. 범인들이 그 많은 케이스에 못 열면은 락 같은 것도 쏘고 문도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계산해서 최고 안전한 데 숨을 때 숨고 그 다음에 secured as best you can, turn off all the lights, 불 끄고 조용하고 숨을 때 있으면 완전히 숨어 있으세요. 그리고 경찰이다 나와라 해도 경찰인 것 같아도 나오지 마세요. Okay? Just let it go. 시간이 갈수록 오래 갈수록 살해율이 높아지니까 범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We're the police, come on out. 그러면 몇 사람들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때 또 쏠 수 있으니까 just stay safe. 우선 안전하면 don't come out. Okay? 그리고 전화 절대로 전화 같은 거 그냥 꺼버리고요. 숨어 있으면 you don't want the phone to ring. 그래서 family member 전화할 거죠. 우리 family member 거기 있는데 막 패닉하니까 전화 올 거라고. You don't want to give up your location. 전화 끄고 그런 쪽으로 okay? 숨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let's say 우리가 30명, 40명이 방에 있어요. 근데 문이 딱 하나 있어요. 범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케이스는 남자들이 5명, 6명이 문 뒤에 숨어서 문이 이쪽으로 열리나 봐서 범인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우리가 sacrifice 한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싸운다. 그런 케이스가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사람, 3사람 죽어도 5사람이 덤비면 다 죽일 수는 없거든요. 운이 좋으면 총이 들어오자마자 잡아서 레슬링해서 몇 사람이 죽고 30명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funeral에서 얼마나 멋있는 말을 많이 하겠어요. You're a hero. 그죠?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mentally prepare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총사건이 없을 거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mass shooting 아니래도 제가 얘기한 대로 every day there's a shooting in King County. Every day somebody's getting shot. 근데 그런 사건들은 보통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서로 패밀리 멤버들이 서로 쏘는 거든지 뭐 서로 갱 라이벌 뭐 그런 이슈가 있든지 마약 서로 팔다 사다 drug deal gone bad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보통 그거는 그냥 랜덤 슈팅이 아닙니다. 보통 99% 슈팅들은 서로 알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mass shooting은 it's random. You can just be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그래서 첫째는 뛸 수 있으면 뛰고 숨을 수 있으면 숨어야 되고 마지막 되면은
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그냥 코너에 다 서 있으면은 you're all gonna die. 그죠? So you have to sacrifice yourself. 그리고 뭐 칼 있으면 칼을 하든지 방맹이, stick, anything, weapons 쓸 수 있는 걸로 쓰면서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을 세이브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you gotta fight.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패밀리 멤버들 있으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Just don't worry about calling me. Just run. Run as far as you need to go. Just keep running. Okay?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슈팅 있는데 진짜로 뭐 선생이 이 방에서 떠나지 마라 다 숨을 거다. 근데 진짜로 기회가 있어서 도망갈 수 있으면 애들한테 도망가라. 큰 애들이면 run. Okay? 찬스가 더 낫습니다. 그냥 방에 숨어 있는 것보다 도망갈 기회가 있으면. That's my advice. 그리고 옛날에는 경찰들이 컬럼바인 그럴 때는 경찰 훈련 받는 게 만약에 active shooter 있으면은 빌딩을 surround하고 스페셜 SWAT 팀을 기다리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그때 들어갔거든요. 좀 더 안전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질수록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we had to change our practice. 지금은 보통 두 경찰이 가서 빌딩을 무조건 들어가요. 그렇지만 혼자 갔는데 다른 경찰이 오는 게 너무나 오래 걸리거나 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You go in yourself. You gotta engage the shooter. 그러니까 Boulder, Colorado 그 경찰 혼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He did exactly what he was supposed to do. That's his training. 그 들어가서 범인이랑 engage 하는 situation에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범인이 이제 총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now he's got to focus on the police officer.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우리 훈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다쳤거나 그래도 그냥 경찰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쏘는 사람을 먼저 스탑해야죠. 그죠? 최고 사람을 많이 살리려면.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경찰이 만약에 페드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페드럴의 경찰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You got State Patrol, King County Sheriff's Department, Auburn, Kent, Tukwila, Renton, they're all coming. 그죠? 그리고 paramedics, fire departments coming too. So there's going to be a mass response. 그러니까 어쩔 때는 경찰이 실수하고 나쁜 사람 아닌데도 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총을 빼서 they want to engage the bad guy. 그래서 경찰이 confused 돼서 그 사람이 슈팅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이 있다 그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경찰이 off-duty 경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총 사건이 났는데 he doesn't know or she doesn't know. friendly fire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 열고 나올 때 갑자기 그냥 확 뛰어나오지 마세요. Okay? If you're the first person. 문을 살짝 열으면서 손을 확실히 들고 check. 바깥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Could be more than one shooter.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바깥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Just make sure your hands visible. 뛰어나오다가 you could get shot. So be careful. Okay?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많이 오고. This is a huge incident. Investigation 하면 several days of investigation. It goes on national news if you have an active shooter.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mental conditioning, alertness continuum이라는 게 항상 집에서 있을 때는 그냥 TV 보러 할 때는 you're unaware of your surroundings. That's your safe place. 보통 사람들 집에 가면 you should be just totally relaxed. You don't have to carry a gun. You can just be yourself. 실수 내도 your husband, your wife's going to forgive you, right? This is a comfortable place. 그렇지만 보통 이제 돌아다닐 때, even now, 차 타고 운전할 때, 걸어 다닐 때, 쇼핑할 때, you should be at the yellow state. 그러니까 you're aware. 항상 내 옆에 누가 있나, 내 뒤에 누가 있나, 누가 나를 따라오나. Maybe you're walking on the trail. 뒤에서 누가 따라오나. 누구를 지나갈 때 you have to check that person out.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you gotta kind of check. 다시 돌아와서 나를 따라오나. Okay? 그런 거를 your alert state. You're constantly scanning your surroundings.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if you live like that, 범인들이 볼 때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target. 그죠? Let's wait for an easier victim. 그래서 만약에 쇼핑하고 할 때 이거는 뭐 액티브 슈터 사건 아니지만 사실로는 지금은 퍼스 같은 거 혼자 다니고 할 때 사실은 그로셔리 쇼핑할 때 퍼스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사실로는 그냥 take your cell phone, credit card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근데 여자분들한테 퍼스 가지고 다니면 좀 힘들죠. 근데 지금 범인들이 그런 타겟을 합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 특별히 더 퍼스를 훔쳐요. 첫째는 퍼스 자체가 조금 더 비싼 거 가지고 다니는 것 같고, 범인들 소문에는 좀 캐시가 있다 그런 말도 있고, 만약에 퍼스를 훔치면 그 30분 안에 1시간 안에 굉장히
they're going to go charge your credit card. 그러니까 전화에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front and back. 그리고서는 만약에 퍼스를 놓쳤는데 그 셀폰 있으면은 immediately cancel your credit card. 왜냐면 걔네들은 퍼스 훔치자마자 they're taking your credit card, they're going to go buy $1,000 with gift card. 그리고 월마트 그런 데 가면은 somebody comes with credit card, Andy Huang, 근데 흰 사람이에요. They'll give him $1,000 with gift card. I mean, just common sense. They're crooks. 그런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또 좋은 게 크레딧 카드 차지도 개인한테 there's no loss to you. 그렇지만 최고 빨리 해서 캔슬하면 걔네들이 쓰다가 okay, it's no good anymore. 훔치자마자 they're going to go to the very next door like half a mile away. 최고 시간 안 끌게. Because they know you're off to the races of canceling your credit card. They're off to charging as much as they can. 뭐 가스를 사든지 until it doesn't work. Okay?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awareness alert stage라면 딱 진짜로 내가 펄스 필요한가 그것도 계산하세요. Okay? 그리고 운전할 때 이 총사건 제가 얘기하지만 진짜 사실은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고 to you and family한테 그게 사실은 최고 높아요. 내가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는데 제가 I want to put it in perspective. 너무나 막 fear 주고 싶지 않아. 사실은 사람들이 총 걱정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염려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도. Okay? 그러니까 yellow state 항상 pay attention to your surroundings. 그다음에 orange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Now you're paying attention to that person. 그런 것만 해도 sometimes 범인이 생각했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Okay? So now you're at orange state. 그 다음에 진짜로 누가 나를 이제 덤비는 거예요. Now you gotta fight. You gotta scream, draw attention. Maybe you have to fight. Okay? But don't stop fighting. And if they 만약에 범인이 차 끌어서 이런 케이스 진짜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가끔가다 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They want to kidnap you. Don't ever go with them.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끝까지 싸우세요. If they take you into a car and take you away, 한 사람 두 사람이 they take you away, you're not going to live. 그죠? And they're going to do bad things to you. 그러니까 don't go with them. Fight, scream, kick, do whatever you do. Your chances of survival 그때가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red state은 you gotta fight.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동도 하고 좀 그러면 your chances are better. 그죠? Okay. 그리고 범인들이 알죠. 내가 이 사람 덤비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자기네들도 계산하는 거잖아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 당할 염려가 더 높습니다. Okay? MMA fighter, bodybuilder, 남자들 젊은 애들 걸어다니는데 probably going to say, okay, I'm probably going to get beat up. I'm not going to, try to take his stuff. 그죠?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더 안전하고 red state. 그리고 black은 완전히 mentally 준비도 안 했고 physically you're just overwhelmed. You just like give up. Okay? 그거를 준비해야 되죠. Mental preparation. People don't plan to fail. They fail to plan. 항상 플랜을 하세요. 운전할 때 이런 사건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사건이 운전하다 항상 그 mental driver training한테 가르치잖아요. 그죠? What if? 그러니까 라이프 사는 것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돌아다닐 때 what if? 저 사람이 저라면 너무나 over하지 말라는 거고 저는 항상 그냥 yellow state에 있습니다. White, if you're walking around white, that's not good. Your chances of becoming a victim is higher.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슈팅 사건이 있으면 random 슈팅 그런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녁에 새벽에 사건 나면 항상 무슨 이슈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attack한다는 게 그냥 이유 없이 안 한다는 게 굉장히 드물은 사건들이에요. 그죠? mental health issue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게 그러니까 조심을 하세요. 누구 일부러 화나게 하지 마세요. 누가 뭐 road rage가 perfect example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총을 많이 가지고 다니나 그 잠깐 사이에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displaying gun 누가 cut off 했는데 화나가지고 they just show a gun 그러면 이제 경찰한테 전화한 거죠, right? He pointed a gun at me. 근데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cut off 하거나 뭐 해도 just okay 집에 정도 가서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 don't honk your horn like now like they stop in the middle of the road. Now you're like they get out of the car. 그죠? 그리고 또 차에 총이 있는 사람이면 또 총 빼서 hey back up 그러다 큰 사건이 나는 거죠. So just avoid it. 그리고 사람 일부러 화나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누가 자꾸 막 템퍼처리 올라가고 화나는데 just don't yell back, just stay calm. Don't make it personal. Because 그 사람은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resentment,
anger, 핑계만 있으면 그때는 they're going to act out. 그리고 몸을 they're warming up their body temperature. 경찰이한테 그게 보여요. 누가 도망가려면 항상 they're pacing, warming, they're thinking, and then boom, they run out. 갑자기 그냥 서 있다가 팍 뛰지 않아요. 보통 굉장히 black belt train 한 사람 아니면 they give signs. 그리고 경찰 덤빌 때도 그런 사인이 있어요. 그죠? 싸울 거다, 범인이 안 싸울 거다 그러면 경찰 backup 부르고 보통 you try to have 3 or 4 cops. So they're like, okay, I'm not going to fight. And I'm not going to run because they're going to catch me. 그런 different tactics.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they can't attack usually in cold blood.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이 콥의 그런 거를 동양 사람한테 핑계 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resentment, anger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or mentally ill. 그러니까 동양 사람을 좀 attack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주지 마세요. Okay? 그리고 제가 hate crime 쪽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RCW Revised Code of Washington 9836-080 이거는 hate crime state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malicious가 evil intent 나쁜 생각으로 굉장히 나쁜 생각으로 일부러 누구를 physically 다치게 하든지 뭐 property를 damage 하든지 아니면 그 말로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겁을 줬는데 본인이 진짜로 그걸 믿어요. 그런 three issue. 근데 evil intent으로 그 사람 race 때문에 because of your race, 뭐 religion,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그런 이유로 이런 사건을 만들면 그리고 만약에 저가 크면서 이 말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chink, hey chink. 예? 그래서 학교에서 몇 번 싸운 적도 있어요. 크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 누가 말을 해서 나를 덤볐는데 내가 다쳤다. 그러면 that's a hate crime. Okay? 경찰한테 이런 사건이 있으면 뭐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뭐 witness가 있다. 제가 조금 있으면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잘 설명을 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을 쓰면서 하거나 뭐 go back to your country, 뭐 xenophobia 그런 쪽으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걸 정확히 설명하세요. It becomes a hate crime. It's a classy felony. 보통 assault보다 틀려요. Okay? 그리고 이 킹 카운티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hate crime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이게 Kent Regional Justice Center 저기 켄트에 있는 검사 빌딩이고요. court building. 이거는 시애틀이에요. 이쪽은 쭉 보면 41 incidents of hate crime. 2015년에 두 그 facilities에서 54, 39, 69, 81, 81번, 81번, 2020년 14번, 114 hate crimes reported to the prosecutors. Cases filed. 486번. 경찰들이 케이스를 prepare해서 hate crime 케이스를 file한 거예요. 근데 historic data를 보면은 한 50%가 진짜로 검사들이 그 케이스들을 filing을 합니다. 지금은 내 생각엔 더 할 것 같아요. More filings for hate crime. 이게 이 킹 카운티 번호입니다. 확실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번호를 보면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00% increase. 이 hate crime이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 뉴스가 동양 사람들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동양 사람들 지금 더 많이 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더 많이 당하는데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hate crime 동양 사람들 항상 당했어요. 저 경찰이라면서도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범인들 잡으면. 네. 그리고 워싱턴에서 statistically were the fourth highest number of hate crimes. 그리고 리포트 들어온 거 보면 시애틀에서 최고 hate crime이 많습니다. Okay? By far. 근데 maybe 딴 데서는 리포트가 더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시애틀 culture이 틀리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reputation 시애틀 경찰서도 이런 거를 더 investigate, seriously take 하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just raw 번호 data. 그래서 만약에 hate crime을 리포트한다면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뭐 911 전화하든지 어떤 다른 커뮤니티에서 살면은 그냥 non-emergency 전화해서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이 respond해서 리포트를 받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히 그 범인 모티베이션을 보여주려면 경찰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신고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future victim, 앞으로 동양 사람 당하지 않는 것을 원하면 그런 거를 리포트해서 범인을 잡아서 prosecute 하는 게 that's the quickest way of stopping this kind of crime. 총사건을 줄이려면 범인 잡아서 you arrest them, you put them in jail. 근데 경찰한테 최고 frustrating 하는 게 하루 이틀 있다 릴리스 하잖아요. 그죠? 리포트 끝내지도 않았는데 범인을 릴리스합니다. 그게 지금 킹 카운티 situation이에요. 예. 똑같은 범인 we just see him all the time. 근데 그래도 범인들 그래도 걸리기는 싫어요. 그래도 they don't want to be held accountable. 그러니까 신고를 정확히 하고 witness 있으면 phone record. 그 다음에 보통 형사들한테 그 케이스가 사인돼서 further investigation 합니다. Okay?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총사건이 많고 살인사건이 지금 19,500명이고 그래도 사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운전할 때 참 조심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나고 나면 보통 그 인슈런스가 30만 불, 50만 불 그게 maximum coverage거든요, 보통. 근데 사람이 진짜로 seriously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은 30만 불, 50만 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이 많으시면 제가 뭐 I'm not a lawyer, but 제가 advice 주는데 umbrella coverage 생각하세요. 뭐 1 million, 2 million 그 집에서 사건이 나도 cover 되고 교통사고 나도 cover 되거든요. 1년에 maybe 250불, 300불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50만 불이 cover 안 되거나 30만 불이 cover 안 되면 it'll cover up to $1 million or 2 million. 그러니까 1 million이 얼마인가, 2 million이 얼마인가. 특별히 비즈니스하고 그런 사람 본인들이 있으면 재산이 있고 집 에quity 많거나 집은 보통 못 쫓아와요. 그렇지만 돈이 좀 많거나 은행에 있거나 그러면 그런 커버리지 하는 것도 미국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좋은 decision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총사건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뭐 범인이 덤빌 것만 준비 안 되고 만약에 언제 이 근처에선 지진 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겨울에 추울 weather도 있고 집에 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emergency라는 거는 만약에 누가 family에서 heart attack 있으면 do you know how to do CPR? 경찰이 오기 전에 fire department이 오기 전에 chest compression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살을 염려 죽는다는 게 그리고 뭐 오랫동안 뭐 일주일 power outage 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garage에 뭐 water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2 week supply of 어느 정도 food, water 그리고 한국 그 스토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안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뭐 라면이라도 끓일 수 있으면 한국 음식 썩지 않는 거 그런 거 좀 해놓고 물이 있으면 보통 그냥 2 weeks 911 전화해도 워킹 하지도 않고 경찰도 안 오고 소방서도 안 올 수가 있으니까 2 weeks 정도 survive 할 수 있게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언제 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물은 그냥 살 때 쓰면서 recycle 하면 되죠. 그죠? rotate out. 물도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제가 Shirley 변호사님이 얘기 끝나고 저기 question 있으면 제가 우리 같이 question을 answer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적용될 만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애틀 대형 로펌인 헬셀 팩터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이승영 변호사의 인종혐오 범죄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법률적 대응 및 대처 요령에 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변호사께서는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 협회인 카바의 이사로 계시며 25년 이상 한미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주고 계십니다. 이승영 변호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벗어도 되죠? 네. 와, 우리 치프 앤디 황 저렇게 한국말 잘하는 거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역시 마누라를 잘 만났어. 와, 정말 대단해요. 아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막 총기 그러니까 굉장히 좀 subdued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그쵸? 정말, 지황 너무 감사해요. 저는 들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걸 제가 캐치하고 듣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도 약간은 오버랩이 있지만 제가 그거는 건너뛰고 나중에 또 우리 그 치황하고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하겠습니다. 총영사가 이렇게 일단은 우리 권 총영사님과 모든 분들 이런 참 자리를 준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좋은 우리 동포사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부탁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형사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civil 민사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또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 또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좀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며 이거는 뭐 이렇게 법률 그거보다는 과연 우리 한인 사회에서 제가 그래서 타이틀을 그 정오범죄법이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일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대화식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래서 제가요 한글을 잘 못 써가지고 앞에는 증오를 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또 웃죠. 죄송해요. 내가 여기에 슬라이드를 딱 보면서 어머 이게 또 뭐야. 여러분 저 초등학교 2학년에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쓴 것만 해도 근데 내가 보니까 shoot I made a mistake. 미리 보내서 좀 검토를 받았어야 했는데 저는 저보다 한국말 잘하는 남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앤디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팍팍 해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정오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많은 길을 hate crime은 우리 인종차별 그죠? 우리 인종 때문에 우리 차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범죄를 하지만 그냥 그 염두에 두셔야 할 거는 그렇죠? 그 편견과 그런 선입견을 통해서 꼭 그 인종만 그다음에 우리 뭐 얼굴 피부 색깔만 우리가 어떤 국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sexual orientation, 그분들의 여러 가지 disability, 우리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그것도의 증오법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모욕적인 언어 우리 그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나 또 우리 property 그런 거를 훼손하거나 위험하고 정말 그 중요한 거는 꼭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범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했는데 나 다치도 않아서 괜찮아 뭐 신고해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증오 범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타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키 포인트는요. 그게 행위지만 그거를 시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다 신고해야 됩니다. 내가 위협을 느꼈으면은요, 그는 그 가해한 사람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들하고 그냥 우리 많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는 뭐든지 증거고 데이터거든요. 제가 변호사 되기 전에 제가 MSS 근무하면서 모든 거는 data driven. 그죠? 하이텍에는 data driven인데 보면은 많이 언론에서 나왔지만 미국 전국적으로 2019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그쵸? 정말 이거는 150%가 증가했다고 또 MBC도 나오고 그렇지만 미국 법무부에서 그리고 많은 경찰협회에서도 그러기를 이거는 너무너무 한 3분의 1밖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2분의 3이 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아픔을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특별히 또 시애틀 사는 분들은 아유 뭐 우리 한국 식당들도 많고 이렇게 멋진 청년사관도 있고 우리 너무 안전하고 우리 앤디 황 같은 경찰 저기 치프도 있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지만요. 이게 아까 우리 치프 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애틀에서 엄청난 그 400% 이상 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 전국 그 데이터에서 세상의 탑 시리에서 뉴욕, LA, 보스턴 다음에 시애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이 저런 데이터가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저희들 주위에서 알든 모르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범죄나야 따라해서 근데 최고 많은 거는 그러니까 언어 폭언 있죠? 언어를 아까 우리 치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쉽게는 뭐 칭 그렇게 하지만 정말 별의별 폭언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최고 많고요. 솔직히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케이스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온다고 에이션이니까 막 우리가 샤닝이라 그래요. 막 무시하고 멀리 차를 가버리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기침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거. 이거 완전 다들 마스크 쓰고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들이 솔직히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다들 마스크들을 쓰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침을 뱉고 가는 그런 그 다음에 physical assault 그렇죠? 이렇게 폭행 이런 그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고 또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렇죠? 차별을 당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 것도요. 이거는 하나의 그 폭행이에요. 안 그래요? 왜냐면 내 몸에서 저쪽 사람 목에 뭔가 갔으니까요. 그게 어떠냐, 얼마나 강하고 안 했냐지만 그것도 하나의 폭행의 범죄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치프께서 이게 definition을 얘기해 주셨는데 증오 범죄는 연방에도 있고요. 참 Welcome to America. 연방에도 법이 있어요. 그렇죠? US Section 249. 워싱턴 주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카운티에서도 자기 법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도 법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셔라인에 시의원 할 때요. 그때부터도 제가 anti-harassment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연방에서 굵직하게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모든 그 기소하는 이런 거는 주법에 의해서 합니다. state law. 그래서 City of Seattle에서 crime이 있어도 대부분 King County, unfortunately, prosecutor 검사 사무실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에만 적용되는 거는 또 시 검사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있잖아요. 그 괘씸하게 정말 악의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신체에 부상을 주든지 아니면 시도까지 하든지 이런 게 그렇고 이유는 인종차별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또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에서 기소하는데 미국 법무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연방 솔직히 federal national park 있죠. 그는 연방 프로퍼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군대 그런 데서 federal property에서 일어나는 federal court에서 만약에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거를 기소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제가 example을 하나 드릴게요. 2006년도에 이 한 분이 그 Arab Alliance라는 AAI라는 그 아랍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 백인 남성이 거기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 일들을 이제 그 하면서 증오범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 아니고 이게 마이너리티들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협박하는 이메일도 보내고 굉장히 이메일을 거의 300건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을 한 거예요. 보니까 정말 너무 위협고 어떤 직원들이 공포에 떨은 거예요. 너무 계속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1년인가 깜빵에
전문 용어 모르겠어요. 제일. 네, 1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법에서는 거의 뭐 10만 불까지 25만 불까지 그 벌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10,000불의 벌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을 보내고 오고 나서도 있잖아요. 다시 세상에 1년 맞아요. 다시 그리고 3년 이후에 이렇게 감시당하고 나서도 또 그런 거예요. 2016년도에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메일 보를 하기 때문에 다시 기소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는 다시 센텐싱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근데 솔직히 연방 정부에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냥 지네들이 유익한 거 몇 개 그냥 바짝 들면은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워싱턴주의 중호범죄법 아까 우리 그 치프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아무튼 뭐 여러분들 다 들으신 것처럼 저 물리적 손상, 그 다음에 소유재산 토지 손해 아니면 그걸 파괴한다든지 그렇죠? 왜 옆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는 에이전이고 지는 백인이라 그러면서 우리 나무를 막 잘랐다 그건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건 hate crime이에요. 저 가다가 내 차를 긁었다. 다 그런 게 hate crime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분이요. 아니 뭐 걔가 말만 했지 뭐 나한테 뭐 아무 뭐 데미지를 주지 않았다. 근데 이 법에 중요한 것은 정당한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위협도 협박도 하나의 범죄인 것을 기억하시겠어요. 그리고 시애틀시의 법은 제가 안 했지만 시애틀시는 이 보호되는 대상 그러니까 인종, 뭐 색깔, 유색 인종 그러는데 뭐가 더 범위가 보호가 되어 있자면요, 홈레스네스도 함부로 그렇게 홈레스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나이, 그 다음에 싱글맘인지 아닌지. 그래서 시에서는 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궁금한 그래 법이 있다. 뭐 법이 있어봤자 그게 형벌이 없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페널티인데 이제 이게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 클래스 C felony라 그래요. 이게 중죄인데 중죄 중에서도 제일 낮은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분이 제가 이렇게 우리 권총 여사님을 이렇게 쥐어박았어요. 그냥 막 때려서 코피를 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증오하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때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1년형을 받았다 그럽시다. 근데 나는 백인 여자고 우리 권총 여사님은 에이전이기 때문에 완전 증오하는 그걸로서 했다요. 그러면은 이 증오 범죄의 페널티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각 시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hate crimes law를 enact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겨우 뭐 해봤자 5년이고 10,000불 뭐 벌금이야? 그게 아니라 기본 그 범죄에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hate crime에서 뭐 5년까지 징역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1년 안으로 하게 되고 최대 벌금도 어떤 증거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워싱턴 주에서 또 허용하는 것은 이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웃에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증오범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치료도 다니고 정말 나름대로 뭔가 좀 심하게 그런 타격을 있어가지고 1년, 2년 했다. 이런 것을 손해배상, 이거는 형사법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잖아요. 민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법에 의하면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변호사 비용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up to 10만 불까지 이거는 actual 실제 손해배상이 아니라 치료비 그런 거는 실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널티는 그렇게 가해자들에게 벌을 주는 그런 거를 10만 불까지 할 수 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본 기본 처벌에 왜 이 증오 범죄에 더 추가를 하느냐? 그래서 세상 미국 그잖아요. 수프림 콜까지 갔는데 연방 법원에서 이거는 리글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바로 저기까지 싸운 기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왜 이 위협을 하면요.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shoreline, 창피해.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한 10분 남았죠? 예, 아니 그래도 너무 오래 계시니까 쇼라인 제가 살고 있는 쇼라인에 참 너무 창피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까 우리 그 저기 황 치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살든지 it doesn't matter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은 월남 여자분인데 옆집 연세 드신 백인 할머니가 맨날 그냥 보면은 그렇게 이거 말로 verbally abuse 하고, Miss Vietnam or Miss Saigon,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화가 나가지고 카메라로 그걸 찍었어요, 영상. 근데 이제 신고를 했어요. 왜냐면 다들 지금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신고를 해서 폴리스가 그분을 그 할머니 백인 할머니를 인터뷰하니까 자기 안 그랬대요. 전 그런 적 없다고. 근데 다행히 이분이 비디오로 찍은 게 있어. 그래서 체포됐어요. 체포돼가지고 이제 일본 기복하고는 릴리스하고 제가 4월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과연 그거는 뭐 잘했다 잘못해가 아니라 이렇게 arraignment로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 안 했다든지 자기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hearing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 재판을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피해자나 가해자는 이 법적인 절차가 좀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런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월남 사는 분이 솔직히 어떤 면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웃인데 안 그래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계속 잘 지낼 수 있을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Seattle Times, 뉴스에도 다 나온 거예요. 점점 더 알려주고 그다음에 법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도 이런 마인드세트를 조금씩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참 평화로운 그런 거는 너무 좋은데 과연 지금 이 완전 난리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더 많아질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염두에 주시겠어요. 이 다음 데이터는 제가 좀 솔직히 걱정되는 데이터라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New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이게 폴링을 4월 달에 2020년도에 했는데 물어봤어요. 사람들 대상을. 이게 공공장소에서 아시아인이 가까이 하면은 그걸 우려하는지 이거 정말 are you how concerned about coming close to someone who is an Asian ancestry? 그러니까 미국에 뭐 30년을 살던 3세든 2세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얼굴 색깔, 그렇죠? 이 컬러 이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네가 근처에 공공장소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너는 그걸 우려하느냐 얼마냐? 근데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세요. 여기에 very concerned 하고 somewhat concerned가 거의 25%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 4분의 1이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100명에서 25명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수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날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미국에 2세인지 3세인지 4세인지 1세인지도 모르고 이거 생각만 가지고 저렇게 느낀다는 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데이터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 엄청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이 증오범죄법도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미국 전국에서 이게 잘 안 나왔네, 죄송합니다. 30개 주는 있어요. 그죠? 있고, 근데 FBI 기록에 올려냐 안 올려냐, 그 데이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요, 그 각 폴리스 디파트먼트 주에서 그거를 리포팅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FBI가 뭐 우리 작년에 2천 얼마 3천 원이냐, 그거는 솔직히 그 남바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50개 주 중에서 20개 주는 그 기록을 안 해요. 그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주가 그 법은 있지만 이렇게 기록의 의무가 없고,
기록해서 연방 정부에 올려야 하는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저기 3 states, Arkansas, South Carolina, and Wyoming. 얘네들 아예 없는데 지금 막 이 난리가 치니까 아르칸사 주에서는 지금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말 맞다는 이렇게 신용만 하는 거, 진짜 no substance가 없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치프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 시애틀 워싱턴이 미국 전국에서 4번째로, 그렇죠? 이 헤이트 크라임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근데 하나 또 이유는 다른 데서는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워싱턴 주가 4번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또 신고하니까. I don't know. 그렇죠. 하나의 데이터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요, 아시안들에 향한 정오 범죄를 또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전체를 통찰해서요. 근데 거의 그다음에 그 아시안들 중에서도 중국계, 월남계, 일본계, 한국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전체적인 한 아시안계 파퓰레이션의 80몇 프로 중에서 최고 많은 이런 정오범을 한 소수 민족이 중국계가 한 41%로 나왔어요. 그렇죠? 중국계가 한 41% 나왔고요. 그 중에요, 월남계가 7%, 9%,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15%가 나왔어요. 근데 미국의 아시안들 중에서 한국 인구는요 10%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비해서도 이 혐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솔직히 그렇게 쉽게 분석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그 인구들 중에서 최고 많은 인구는 물론 중국계, 인도계, 그 다음에 여러분 필리핀계, 엄청 우리 그 다음에 월남계, 그 다음에 한국계. 그래서 우리 한국계가 미국 전국에서 아시안들 중에서는 4번째로 일단은 많은 걸로 2010년도 센서스 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데이터만 던진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한 번쯤은 나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눠드린 것처럼 여기 Chinese, 그다음 필리핀어, 비etnamese, 코리안, 이게 지금 현재 증오 범죄들 지난 3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2020년도.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약간 좀 이렇게 제가 결과는 못 내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갸우뚱했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한국계는 미국에 살고 있는 2010년 센서스 데이터에 의하면 타 민족을 해서 비율로 몇 %냐, 모든 아시안들 비교하면 우리는 한 11%, 10% 내지 11%가 된다고 2010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쵸? 아까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신고해야 되냐? 피해자들은 당연히 또 치료도 해야 되고 심적인 이모셔널 트라우마도 엄청난 클 거고, 여러분 다 보셨죠? 길거리에 가는 우리 아시안 노인을 그냥 밀어서 돌아가시게 하고 완전 칼로 가지고 얼굴 이렇게 막 한다. 이거는 무슨 어디 무식한 그냥 어디 정글 법칙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만 뭐예요? 내 얼굴 색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정말 법의 권위가 훼손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많이 보셨잖아요. 다들 법이 있잖아요. 연방에서, 주정부에서, 시에서까지도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훼손되고 권위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요 이게 더 증가해요. 말씀드렸죠. 벌써 3분의 1밖에 신고가 안 나온다고. 지난 2020년도 지금까지 이게 사람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이렇게 stink eyes 그리고 칭창창 그리고 막 있었어요.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discrimination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가 가해를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는 그런 건게 이게 공중 심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처벌을 example로 삼을 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수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일어나야 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거 기록, data is king. 제가 킹으로 하다가 크루쇼로 바꿨는데 비즈니스에도 데이터 없이는 성공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커뮤니티도 과연 어떤 몇 퍼센트, 몇 사람들이, 몇 명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야 정부 그랜트도 받을 수 있고요. 그쵸, 소장님? 김주민 소장님, 정부 그랜트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랜트를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또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 뭐예요? 우리 한인들 제가 항상 당부하잖아요. 투표하세요. 정치 힘을 키웁시다. 왜? 정치인들에 나가서 야, 이 법안 고쳐. 이 법안 더 심하게 페널티를 매겨.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한두 명 노인네 쓰러졌네 다쳤네 갖고는 법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데이터가 크루셜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들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데이터를 컬렉트할 수 있고, 꼭 뭐 FBI 데이터가는 it's not enough. 우리 데이터도 필요하고 폴리스 디파트먼트하고 굉장히 콜라보레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요? 우리 보호해야 하잖아요. 하루는 우리 옆집 할머니시지만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일은 그쵸? 제 동생, 우리 조카들도 UW에 차 타고 운전을 가는데 이 미친놈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로 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은 3세잖아요. 그런데도 얘네 이게 레이쇼 완전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피를 완전 끓게 하고 있어요. 내 지금 흥분해서 지금 가라앉아야 돼. 그쵸? 그리고는 또 시민권 영주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쵸? 그런 거 당하면은 신분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영주권자들도 워낙 지난 4, 5년 동안 영주권자들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치황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고하시고, 또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아는 분은 아시고 있어요. 미국에 이 U-비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신분이 없는 분이 그 범죄를,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이렇게 벌을 내리게 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피해자로서. 그러면은요, 법의 보호도 받지만 미국의 치료할 수 있는 U-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하는 거를 옛날에 도와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non-profits도 도와주는 데가 많이 있고요. 시간이 한 3, 4년은 걸리지만 또 매년 이게 코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렇게 제가 뭐 혜택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만큼 걱정 안 하시고, 혹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어려움이 당하시고 신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그 외에 우리 또 무슨 이유가 있죠? 왜 해야 되죠? 네, 이게 그거는 왜 해야? 근데 왜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또 혹시 뭐 제가 빠진 거 있나요? 여러분들도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마스크로도 말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케이스 스터디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항상 이 케이스 스터디를 좋아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한글로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동양인 분이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떤 차를 타고 미스터 A가 그럽시다. 미스터 A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야, 너 뛰는 녀석, 너 동양녀 어쩌저쩌, 너 빨리 마스크 왜 안 써?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 안에 있던 이 병을 이렇게 저한테 던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안 맞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미스터 A는 어떻게 해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안 저지른 거예요? 네, 그렇죠. 저한테 폭행을 가한 거예요, 그렇죠? 다만 제가 미스한 것뿐이지 그거는 assault예요, 그렇죠? 맞죠, chief? 네, 저 이거 확인해봐야 돼. 제가 형사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분을 신고할 때 나는 뭘 기억해야 돼요? 무슨 증거를 모아야 돼요? 어떤 증거를 제가 모아야 돼요? 아까 우리 치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증거를 모아야 돼요? That's right. His race. 또 hate. Good. 또 color. 또 옷. 또 That's it. 그럼요.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왜냐면 그 사람 키하고 그런 거 해서 둘이 대면하면은
he said, she said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월남 케이스처럼 아무리 그 사람은 내가 딱 빤히 보고 I know it's you 그래도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idn't do anything.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때 주위에 혹시 누가 본 사람이 있나? Witness, right? Witness. 그 다음에 we all have our phones. 그쵸? 전화, 비디오. 그 다음에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right? Those things.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저기 뭐 chief 황에서 like be aware, be alert.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 그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우리 앞으로 조금 더 alert해서 이런 evidence가 있으면 이 사람을 체포하고 기소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 인간은 다시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I hope.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앞으로 마인드셋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뭐 여기 우리 총사님만 빼고 몇 분만 빼고 우리는 여기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에요. This land is my land. This is my country. I pay taxes. I work hard. I vote. Right? 나는 Mr. A하고 똑같이 있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기는 건요. Mr. A 솔직히 말해서 백인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백인 집안에서도 다 얼마나 우리 좋은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꼭 이 미꾸라지 몇 마리들이 이렇게 또 일으키잖아요. 몇 마리 아니죠. 25%라니까요. 이게 미꾸라지들 그 일이 생기면 그 중에 한 집안의 형제들 보면은 꼭 문제아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아가 있으면 그 문제애가 일으킨 일이 그 집안 문제지 제 문제예요? 저는 피해자인데. 근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피해자인 내 문제인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So it's an American problem. It's not a minority problem. It's not an Asian problem.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친구들도 Hey, what can I do to help? You need to solve this problem. Right? It's your problem. It's my problem. It's not Asian problem. It's not, minority people color problem이 아니라는 거 꼭 우리가 그걸 우리부터 먼저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피해자들도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만 가해자의 집안에서 그 집안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투표해야 되고 We need to speak up.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이런 랠리 그런 시위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As Chief said, we're going to get more of these crimes. 앞으로 더 시위 많이 해야 되는데 바빠도 나가시고 소리 질러서 하시고 speak up. 그리고 신고하시고 어떻게 신고? 근데 또 에이시안들이 가장 적게 신고를 한대요. 그 중에 이유가 language래요. 근데 911 전화하시면 Korean speaking please 그러면 지원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또 싫으시면요, 여러분 생활 상담소가 있습니다. 오케이? 전화번호도 너무 쉬워요. 776-2400. 그러면 신고하는 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생활상담소에서도 그 킹카운티하고 그랜트를 해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참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이 있어요. 애들은 또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속상할까 봐 잘할 때 학교에서 막 울고 그래서 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대화하시고 자녀들이 지금 벌써 2세, 3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있으면은 꼭 학교 프린시플한테 연락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리포팅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한인 사회가 이렇게 또 동참하고 시위도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한인 사회에도 좀 더 좋은 편안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